안녕하세요. 영토학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동산 대책 때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이 네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도권 지역들을 규제 지역에서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 규제 지역 해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예상 시나리오 해가지고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경제 상황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여기 보면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고,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이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냐? 자,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했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모습은 보이곤 있지만 아직까지 목표치 2%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된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그럼 앞으로 올 것은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에는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자,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은 경기 부양화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속도는 조절하겠지만.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온다? 자,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나왔고, 그래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지방 규제 지역을 일단 해제했었죠. 자, 그래도 거래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방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오자 결국에는 수도권 규제 지역을 해제한 상황이다. 여기까지 온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수도권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안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안 된다. 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우려, 규제 지역 해제에도 가팔라진 집값 하락세. 2022년 11월 17일 한국일보 기사예요. 자, 지난 11.10 부동산 대책 때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했잖아요. 근데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했어도 해제된 지역들이 집값 하락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뭐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죠.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서울과 경기 네 곳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집값은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떨어졌다. 뭐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우려로 거래는 늘지 않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집값은 지난주보다 0.47% 하락했다. 전주 마이너스 0.39%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지난주에 이어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하락폭을 또다시 경신했다. 규제 지역을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하락세가 더 가팔라졌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도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일반세율로 바뀝니다. 그래서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세율로 바뀌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 시세 차익을 보려고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죠.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매수세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인데, 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반 세율로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급증하는 상황이 되니까 수요는 줄어드는데 매물이 급증하면서 가격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원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1년간 유예됐었는데요. 그래서 내년 5월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물이 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왜냐면 집을 팔아도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5월 이후부터는 자 매물이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규제 지역을 해제해 버리면 매물이 들어가지 않고 시세 차익이 난 매물들은 계속 나오게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는 계속 위축됐는데 자 규제 지역 해제되면서 매물은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빨간 글씨를 계속 읽어보면 부동산 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급매물 위주로 간헐적 매수 문의만 있고 전반적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그러니까 급매물 위주로 그 간헐적으로 매수 문의 그러니까 매수 수요는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다. 그리고 급매물 위주만 지금 찾으려고 하는 수요만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에 이제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고 그럼 매물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자, 전셋값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자,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갭 투자자들은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수요잖아요. 근데 전세값이 계속 올라줘야 갭 투자자들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자, 전세값이 하락하게 되면 갭 투자자들이 진입을 못하게 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갭 투자에 의한 매수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자, 금리 인상 때문에 실수요자에 의한 매수 수요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값 하락 때문에 갭 투자자들에 의한 매수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매수 수요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자, 규제 지역 해제 때문에 매물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 하락은 더욱 가팔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자, 이렇게 수도권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자,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면서 자, 수도권 집값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락세가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하락세가 가팔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 수도권에서 집을 팔아서 서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자, 집이 잘 안 팔리게 되겠죠. 수도권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집이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서울로 가지를 못한다. 그럼 서울로 가지를 못하니까 서울에서 집을 살려는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된다? 서울도 집값이 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자, 노원구 마이너스 0.74%,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도 역대 최고. 결국에는 수도권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서울도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자, 디지털 타임스 2022년 11월 17일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에 이어 또 역대 최고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영끌 매수가 집중됐던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위주로 낙폭이 컸다. 자, 규제 지역에 서울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 어떻게 되냐면 15억 이상 15억 초과 주택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 9억 이상 15억 이하짜리는 주택담보대출이 20%가 나오고 9억 이하짜리는 주택담보대출이 40%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수요 중에서 집을 살려고 했던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자, 집값이 비싼 것들은 못 사겠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나오는 그러면서 집값이 저가인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 어디를 많이 갔다?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많이 가서 샀다. 영끌에서 실수요자들이. 근데 자, 이런 지역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서 산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이 가장 크겠죠. 그 대출 이자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자 부담이 큰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게 되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이런 지역들은 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집값이 더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집값은 전주 대비 0.46%가 내렸다.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 강북에서 차례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노원구는 마이너스 0.55%에서 마이너스 0.74%, 월계 중계동 대단지, 도봉구는 마이너스 0.56%에서 마이너스 0.67%, 방학 창동 구축, 강북구는 마이너스 0.48%에서 마이너스 0.63%, 미아 번동 대단지 위주로 계속 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대출을 가장 많이 받아서 샀던 노원, 도봉, 강북구가 금리 인상 부담이 가장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금리 인상 부담 때문에 매물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수도권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 이제 어떤 지역을 해제한다고 말씀드렸죠? 서울을 이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3구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규제 지역에서 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상계동 25평 새 아파트 10억에서 7억으로 뚝. 자, 서울도 규제 풀리나? 머니투데이 2022년 11월 19일 기사요. 18일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금주 11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하락했다. 자,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고, 주간 하락률 기준으로는 2008년 12월 넷째 주. 자, 2008년이면 어떤 시기예요? 2008년 9월에 리먼 브러스 파산하면서 미국발 금리가 터진 직후예요. 자, 그때만큼 지금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4년여 만에 최대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네. 지금 그래서 금융위기는 터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금융위기 때 수준만큼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낙폭이. 시내 25개 자치구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특히 노원, 송파, 성북, 도봉, 양천, 동대문, 마포,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 낙폭이 컸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점점 커지니까 시장에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 그러면서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서울도 최근 들어 낙폭이 큰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권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오죠? 서울도 이제 규제 지역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DSR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LTV를 50%까지 풀어줘도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 70%가 나오는데 70%까지 해줘도 DSR 때문에 70%다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주담대 5월에 4억이었는데 12월에는 3억으로 준다. 그래서 DSR 때문에 이게 3억으로 주는 건데요. 자, 소득은 그대로인데 왜 3억으로 줄어드냐? 자, DSR 대출 규제에서는요, 금리가 내려가야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5월 이후부터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올랐죠?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DSR 대출도 대출 금액이 가파르게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1억 이상 지금 줄어든 거예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대12 2022년 11월 10일 기사요. 자, 금융위원회는 10일 1110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에 대해 지역 주택 가격 관계없이 LTV를 50%로 단일화하고,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LTV 50% 해주겠다. 그리고 투기가일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15억 초과 아파트도 LTV 50% 해주겠다. 대출. 특히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한도를 70%로 단일화한 동시에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늘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LTV를 70%로 70% 한도로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폭 늘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DSR 때문에 이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주담대 평균 금리가 6%로 오른다고 하면 부부 합산 연봉 9천만 원인 차주는 40년 만기로 최대 5억 4,5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 원래 6억 원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6억 원까지 못 빌리고 DSR 규제 때문에 5억 4,5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담대 평균 금리가 6%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서 주담대 평균 금리가 6.5%까지 오른다고 하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는
5억 1,200만 원까지 더 낮아져요. 그러니까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해도 6억 원까지 다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DSR 때문에. 이는 그나마 돈 많은 서민이 받을 수 있는 한도다. 그래서 부부 합산 연봉이 9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연 6%의 금리로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3억 3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6억 원까지 다 못 빌린다는 얘기예요. LTV 6억 원까지 풀어준다고 해도 최대 한도를. 자, 금리가 6.5% 오르면 약 2억 8,500만 원으로 한도가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LTV 70%까지 풀어주고 그 대출 한도를 6억까지 해줘도 그림의 떡이다. DSR을 풀어주지 않으면. 예. 그래서 이거는 LTV를 아무리 많이 풀어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DSR을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DSR을 풀어주면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DSR 대출 규제 절대 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기사를 보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해도 DSR 규제는 안 푼다. 연합뉴스 2022년 11월 14일 기사예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만은 풀지 않을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더불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의 내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게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가계부채의 내관 같은 경우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내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DSR 규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엔. 자,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를 내달 1일부터 50%로 일어나는 등 각종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DSR 규제만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언제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시기까지는.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을 아무리 해제를 해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어떤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민 10명 중 6명, 약 60%가 내년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집값 떨어진다. 역대급 하락 전망. 아시아경제 2022년 11월 17일 기사예요. 내년 상반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자, 2023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주택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했다. 2008년부터 약 15년 동안 관련 조사를 진행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이면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죠. 금융위기가 터진 그 직후에 조사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높은 수준. 자,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의 그 집값이 떨어지는 그럼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32.4%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그 다음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자, 30.8%는 대출 금리 인상 때문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자, 어떻게 해요? 국민의 66%가 종부세는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그럼 종부세 완화해주면 너 집 살 거냐 했더니 집 안 산대요. 60%가 집을 안 산대요. 난 세부 부담 줄어도 구입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종부세는 집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걸 적게 내든 많게 내든 결국 세금은 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집값이 많이 올라줬으니까 뭐 종부세는 이 정도 낼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종부세를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도 결국엔 종부세는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내야 돼? 그럼 당연히 집을 안 살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어도 나는 집을 안 살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는 거야. 그래서 국민 10명 중 6명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응답자의 60%는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왜냐?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실수요자가 집을 매수할 수 없거나 매수할 수 있어도 집값이 떨어질까봐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역전세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역전세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 전세값 5억 떨어져도 집은 안 나가고 집주인 역전세 부메랑. 한국일보 2022년 11월 8일 기사요. 경기 과천시의 대장주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다음 달이면 입주 2년째인 이곳 집주인들은 요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밤잠을 설칠 정도다. 자, 2년 전만 해도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 여파로 전세 수요가 대거 몰릴 때라 수월하게 전세값을 그때는 올려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역전됐다. 이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서울서권의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자, 올 상반기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8억 5천만 원에서 9억 원의 전세가 나갔다. 8억 5천에서 9억. 최근에 6억 5천만 원짜리 매물이 등장했어요. 역전세죠? 거의 한 2억 원에서 3억 원 가까이 역전세가 난 상황이에요. 지난달 한 집주인은 2년 전 가격인 8억 원의 전세를 내놨다가 이틀 만에 1억 원을 내렸다. 자,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는 집주인도 꽤 된다. 요즘 전세 시장에선 신규 전세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자, 여기 보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는 집주인도 꽤 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면 규제 지역인데 만약에 역전세난이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다주택자들은 자,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매물을 빨리 팔려고 급매물을 막 내놓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저 매물이 많이 나온 걸 방어해 주려면 어떻게 돼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줘야 된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주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대출이 60%까지 나와요. LTV 60%까지 나오기 때문에 LTV 60% 받아서 대출금을 그 전세금을 좀 빼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규제 지역을 빠르게 해제하는 이유도 내년에 역전세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빠르게 해제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자, 그래야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어느 정도 빼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급매물이 막 쏟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문제가 또 뭐냐면 내년에 역전세난의 그런 큰 문제도 있지만, 자, 올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내년이다, 내년이에요.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전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의 대출 이자가 크게 늘어나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그런 영끌족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자 부담 때문에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겠죠. 그럼 매물을 많이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매물이 크게 증가하면서 집값 하락이 더욱더 가팔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이 나온 거예요. 고정금리로 바꿔줄 테니까 집 팔지 마라. 기존에 영끌로 대출받았던 사람들,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 안심전환 대출로 고정금리로 해줄 테니까 집 팔지 마라.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이 나온 겁니다. 자, 변동금리의 득, 안심전환 대출, 대안대출 활용하고 소비 줄여야. 조선비즈 2022년 11월 4일 기사요. 자, 금리 인상이라는 터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약 80%가 변동금리형 대출이라 금리 인상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주담대를 3%대 장기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로 바꿔준다고 하죠. 장기로.
정책 모기지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 대출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은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 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 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상향됐고 부부 합산 소득도 1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늘었다. 자, 그래서 이게 자, 내년에는 9억 원으로 지금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9억 원까지 상향하면 자, 서울 수도권에 웬만한 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9억 원까지 만약 상향해 주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변동금리로 영끌해서 대출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이 안심전환 대출로 바꾸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매물은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완전히 위축된 상황이라 거래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규제 지역을 해제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 매수자들이 아니라 자, 매도자인 집주인들이다. 집주인들. 자, 그래서 규제 지역 해제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인천 경기 집주인들이. 그래서 6개월 만에 매물이 14만 건 이상이었는데 13만 건 이하로 줄었다. 뉴스원 2022년 11월 15일 기사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이 약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3만 건대로 줄었다. 정부가 최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빠르게 걷어들여서다. 서울과 가천, 성남,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가을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지역 해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다주택자들은 일대 1만 세율을 낼 수 있다. 양도세를. 화성 동탄 신도시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몇몇 집주인이 호가를 올릴 수 있겠냐, 이제 살 사람이 좀 생기겠냐 등 문의를 한다면서도 이런 분위기가 대세는 아니지만 일부 매도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이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계속 완화 정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고 금리 인하가 올 텐데 그때는 완화 정책이 더욱 세게 온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다 완화해주는, 세금 중과를 다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단기간에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겠지만 장기로 볼 때는 결국 매수세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만약에 내가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하면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걷어들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 매수자의 심리 위축이 이어져 거래 절벽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는 집이 팔리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규제 지역을 해제해도. 근데 장기로 볼 때는 지금은 이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이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중간에 뭐 이거를 단기간에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집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장기로 매물을 걷어들여서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드렸던 거예요. 자, 서울도 역시 이제 규제 지역이 계속 해제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언젠간 규제 풀리지 않겠어? 서울 집주인들 매물 거둔다. 한국경제 2022년 11월 17일 기사예요.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거두면서다. 전국 대부분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서울도 언젠가는 규제 지역에서 풀리지 않겠냐. 맞아요. 서울도 규제 지역에서 곧 풀릴 겁니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무섭게 치솟던 금리 인상 속도가 잦아들 수 있다는 전망도 집주인들 마음을 바꾸게 한 이유다. 자, 이거는 좀 집주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은 계속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대출이자 상승이 계속되면 매수세는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단기간에 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주인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만들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시 금리 인하가 될 때까지 장기간 보유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서울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매물이 줄어들었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A공인중개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기 해제하면서 서울도 언젠가는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진 것 같다며 서울 풀려요. 일단 지켜보자고 생각하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집주인들이 있는 것으로 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물을 걷어들인다고 해서 단기간에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장기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비공인중개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이 더뎌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도로 걷어가기도 한다며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금리다 보니 집주인들도 금리 전망에 따라 시장 대응을 하고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 더뎌지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출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 규제 해제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급매물 압박은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뭐예요? 매물이 매물이 크게 늘어나서 집값이 급락하는 걸 지금 막기 위해서 매물을 지금 줄이려고 하는 정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 이자 부담 등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환경임은 여전해서다. 이건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가 인하될 때까지. 그래서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도 매수자보다는 매도자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집값 상승 기대 심리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매수자들은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실수요자,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DSR 규제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을 매수할 수 없거나 있더라도 집값 하락 심리로 인해 매수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다. 또한 갭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게 매수자들은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집을 보유하는 사람들만 이거 집값 이제 그 거래가 살아나면서 집값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심리만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돼도 매도자들 기대 심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매수자의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다시 매물이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집을 보유한 매도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내가 장기로 계속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은 매물을 한번 걷어들이고 이제 매물이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 상황이 다시 단기간에 이게 바뀔 것이다. 매수자들이 집을 결국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매수자들이 집을 안 사게 되면 다시 매물이 나오겠죠. 예. 그런 매물들이 다시 나오면서 다시 거래가 위축될 것이다. 자, 단기간에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특히 내년엔 2년 전 전세 최고가보다 수억씩 하락한 전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못 내주는 집주인들의 매물이 더 증가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매물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역전세나 때문에 매물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집값 하락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경착륙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갭 투자를 한 다주택자들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주택자들이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대출이 LTV 60%까지 나와요. 그래서 LTV 60%를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빼줘라. 집을 빨리 팔려고 금매로 내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매물이 증가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들도 LTV 60%까지 담보대출 받아서 빼줄 수는 있지만 DSR에 만약 막혀버리면 그 LTV 60%도 다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주택자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다 대출을 받아서 빼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매물이 증가하는 것을 크게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한 올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장 빨랐고,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내년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을 팔고 나는 월세로 가거나 전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매물을 막으려고 정부에서 안심전환 대출을 이번에 들고 나온 겁니다. 그것도 9억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의 매물이 크게 늘어난 것을 막고, 매물이 크게 늘어난 것을 막아야 부동산 경착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자, 많은 분들이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게 저조한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만약에 9억까지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 내년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내년에 대출 이자 부담이 갑자기 급증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고정금리. 그래서 여기 매물은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매물, 실수요자에 의한 매물은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다주택자에 의한 매물은 다시 늘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동안은 매수세 위축은 계속 될 것이고, 정부는 어떻게 해요? 매수세 위축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쏟아지면 매물이 계속 쌓이겠죠. 매물이 계속 쌓이면 서로 집을 팔려고 집값 하락 경쟁을 하게 되면서 집값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부동산 경착륙이 일어나면서 이게, 자, 은행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금융위기 같은 그런 위기로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집값 급락을 막으려고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이는 정책, 이런 정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 주거나 또는 안심전환 대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정책들이 내년에도 계속 나올 것이다. 자, 매물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거예요. 정부에서. 언제까지? 여긴 경기 침체가 오고 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시장의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다. 결국엔 뭐다? 집값 급락을 집값 하락 정도로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려면, 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집 보유자분들은 내가 집을 매물을 걷어들였으면 이걸 장기간 보세요. 장기간 매물을 걷어들이고 나중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다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다 완화해 줄 때, 그때까지 들고 매물을 내놓지 말고 들고 버티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